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저는 이번에 2019년도에 인문사연구소 정책과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실크로드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지금 2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회와 소통하고 좀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많이 접할 수가 없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직접 소개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대부분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의 성과도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저희의 성과를 알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고대사 고고연구소는요, 벌써 이제 설립된 지 이제 7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12일에 이제 저희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부설되었고요. 2017년도 4월 1일에 경희대학교 이제 부설연구소로 독립돼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전략지원형 연구사업 선정되어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요, 아마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도표로 설명하기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신북방 정책 내지는 신실크로드 이러한 얘기를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막연하고 사실 북방 지역이라는 게 한반도에 100배 이상 되는 그러한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특히 역사하고 고고학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한국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관계를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차분한 그러한 연구와 또 그러한 자료 축적을 통하고 또 이 새로운 인력 양성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연해주, 2차는 만주, 현재 고조선 지역이죠. 3차 년도는 몽골 지역입니다. 보다시피 마치 우리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열차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각 지역을 가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학술대회와 당연한 강연회 그리고 동영상 등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나아가서 각 지역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이것이 일회성의 어떻게 보면 유람 같은 그러한 사실 열차를 타면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각 지역별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배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분야는 고고학이고요. 여기에 이제 고대사 나아가서 또 저희가 비록 사학과에서 기반을 했지만요, DNA와 동물뼈, 인골 등을 통해서요. 사실 이 물질과 역사라는 것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특히 저희 신북방 지역은 이 중국 문헌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적 결과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는 DNA 연구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요. 이 인간이 말하지 않는 것들, 예컨대 인간 사이에 교류하는 것이 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DNA, 말뼈라든지 소뼈, 사람이 가는 곳에 그들의 가축과 목축이 다 같이 따라가겠죠. 우리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차에서는요, 일단 학술대회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1차는 연해주하고 이제 고구려 발해였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가 2차례가 있고요. 다양한 이것들은 다 녹음이 돼가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그러한 성과들은요, 이 다양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있고요. 또 자료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이 주소가 나갈 텐데요.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는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콜로키움입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1차 2000년도에 다양한 국제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그 해외 학자와 교류하는 것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결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콜로키움으로 이러한 그 사람들과 만났고요. 또 국내 국외 또 반대로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실 뭐 해외 학자를 부른다는 게 일정도 맞아야 되고요. 강의 한 번을 위해서 적어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을 시간을 비워야 되는 그러한 뭐 단점도 있었지만 아주 편하게 그 최신 성과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저희가 이제 콜로키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몽골,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학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이 온라인으로 듣고 다양한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1년 차에서는요, 저희가 외교부 유라시아과하고도 연결을 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 협력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관계 또는 이제 그 정부 또 민간에서 이 유라시아 지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혹시 자문이나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는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곳은 이 고고학과 DNA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떠한 여행이나 뭐 비즈니스 이런 것에서 얼마나 저희가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모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과 단순하게 여행거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문화 교류가 그 모든 것에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른 데서는 쉽게 설명하고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깔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록 좀 제한적이지만 저희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등과 다양하게 저희는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 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이 다양한 그러한 이 프로그램들, 아까 말한 유라시아와 관련된 콜로키움, 그리고 이 한국 간 고조선에 대한 이 러시아 200년간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콜로키움을 진행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는 또 하나 이 뉴스레터를 또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그 최신 학술 동향과 발굴 성과, 그 다음에 해외 학술 동향, 그다음 저희 연구원들, 현재 저희 연구원은 공동 연구원 5명과 연구 교수님 2명, 그리고 다수의 보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 홈페이지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www.ikaa.or.kr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간에 발표했었던 다양한 뉴스레터들과 함께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사실 요즘에 유라시아가 워낙에 발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자료들을 즉각 소개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저희의 그 사업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북방 지역이라는 곳이요, 쉽게 국내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원생들한테는 뭐랄까 관심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실 저희는 원래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후속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지만 1차 2000년도에서는 저희는 그걸 수정하여서요, 어학 위주로 저희는 바꿨습니다. 즉, 곧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경우에 저희가 빠르게 각 지역의 연구자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1차년도는 중국어, 또 2차년도는 뭐 러시아, 나아가서 몽골어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유라시아 다양한 어를 공부하고 그 밖에 고고학, 고대사, 생물 고고학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이제 그 국제 그 콜로키움과 이 국내 콜로키움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1차 2000년도 모두 녹화를 해가지고요, 유튜브로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유튜브 방송은요, 저희가 그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발표자들의 그 의사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여는 경우도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유튜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그 콜로키움의 그 목록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이제 공개된 것들은 PDF로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강조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의 모든 연구와 모든 활동들은요, 비단 이 대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 신북방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오랜 장기간의 어떠한 그 플랜을 두고 각 지역을 공부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교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2년 차에는요, 올해죠,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자체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해 아마 2차년도는 아마 그 8월 말까지입니다만은 8월 말까지 아무리 지금 빨라도 해외에 어떠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활발하게 저희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컨대 시베리아의 튜멘 과학원,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과학원,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샘플들, 동물뼈들을 수집해서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우리 각종 여러 지역들에 있는 그 샘플들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단순하게 그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콜로키움과 강연회 등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와 같이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저희도 앞으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속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소 사업은 다양한 제가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다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연구소 재단의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기간 내에 그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만 활동하고 그 지원이 끊기면 활동이 멈추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저희 연구소 내에서도 즉 앞으로 연구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관련돼서 계속 저희가 이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에 저희가 약 한 2억 이상의 연구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연구소 사업과 직접적으로 쓰여지진 않고 각 그 연구소에 있는 소속된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는 드문 신북방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로서 저희가 자생력을 강화하고요, 또 나아가서 향후에 이 관련된 연구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현재 저희는 다양한 약 6개 나라 말에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양한 언어적 장벽으로 내지는 어떠한 정보의 부족으로 이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 허브 역할을 하면서 큰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재 연구소 이 사업에서요, 단순하게 국내 논문뿐 아니라 국제급 SCI급이라 보통으로 이야기하죠. 와 저역서 등을 지금 활발하게 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는 홈페이지 통해 공개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년도는 저희는 이제 예정된 것은 바로 몽골, 특히 흉노를 중심으로 하는 유목 국가와 한반도 고대 문화와의 그러한 관련성,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고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 문호가 개방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이 신북방 지역에 어떠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더욱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성과와 또 실질적인 자료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 북방 지역이 좀 더 가깝고 나아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신북방 지역이 결코 한국과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연구소의 강인욱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의 홍종화입니다. 네, 앞에서 지금 저희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강인욱 교수님의 발표를 보셨을 텐데요. 일단 강인욱 교수님께서는 저희 연구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개괄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의 학술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저희가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저희가 이제 고고학 그리고 고대사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중국 근대사 그리고 고고유전학이라는 이제 네 가지의 학문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대 한국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이제 신실크로드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고고유전학이라고 불리는, 사실 이제 저는 생물 고고학 혹은 고고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생물 고고학 혹은 이제 고고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고과학은 좀 더 큰 범위, 그러니까 이제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 그러니까 그 유기물이 아닌 그냥 저희가 무슨 동검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성분 조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흑요석에 대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하셔서 이제 뭐 이 흑요석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을 밝히시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사람뼈, 동물뼈, 그리고 이제 일부 미라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그 시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제 좀 안정성 동요소 분석이라든지, 이제 두 번째는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저희 그 고고과학, 그 중에서도 생물 고고학이라 하면 이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체질 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골이나 미라에서 발견되는 이제 병리적 분석을 하는 고병리학이라든지 그 DNA 분석을 하는 분자유전학이라든지 이러한 그 DNA 서열을 가지고 이제 뭐 계통을 분석하는 계통 분석학, 뭐 당연히 생물학 그리고 뭐 법의학,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의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고고학적 시료에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고고학과 이제 고대사, 그러니까 역사학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제가 하는 분야인 이제 고고과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얻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고학적인 결과 그리고 고대사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역사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주했는지,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목표 같은 실크로드 그 예전의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얻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발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옛 사람 뼈나 이제 동물 뼈를 직접 수집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고, 아무래도 박물관에 이제 오래 보관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연구소에 오래 보관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에는 뭐 DNA 분절이라든지 파괴가 좀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아마 나가서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이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가서 이제 발굴 그 장소에서 시료를 수집하는지가 나와 있고,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발굴 현장이 아닌 이제 연구소나 박물관에 기보관된 시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샘플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온 샘플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이렇게 고고과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실험 과정에서 많은 시료들이 이제 파괴되거나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속 연구자들에게 보여줄, 그러니까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할 자료가 사라진다는 점을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지적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이제 샘플의 시료의 이제 손실이나 망실로 인한 그 자료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CT 혹은 3D 스캔을 통해서 자료의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CT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체질인류학이나 이제 고병리학과 같은 이제 그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시료이기도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자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이크로CT 혹은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자료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CT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시료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스캐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이제 자료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은 게 CT나 이제 그 3D 스캐닝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제 그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료의 망실로 인해서 이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이러한 방법도 저희 연구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더셨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온 시료는 제가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주로 그 복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옛 사람들의 이동과 교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는 크게 그 DNA 분석과 안정성 동요소 분석 두 갈래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옛 사람 혹은 동물,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교역이기 때문에 가축을 위주로 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이제 저희 유전학적 계통 분석을 통해서 이 가축이 아니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고 어떤 형태로 이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있었나를 알아보고자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동요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옛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런 뭐랄까 이제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자료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와 질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집단이 어떠한 식생활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좀 종합적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산소와 스트론튬 그 안정성 동요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집단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DNA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오염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굴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온 시료의 경우에는 이제 발굴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이제 실험 끝날 때까지 저만 시료에 접근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을 할 때는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와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아마 보통은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PCR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료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역사학적,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료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그 NGS 기법을 통해서 이제 유전체 전장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PCR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할 때 뭐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고, 이렇게 얻어진 서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계통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통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DNA 분석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가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많기도 하고, 이제 그건 가축 종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과 동물의 이동이나 전파 양상을 밝히는데 이제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희가 예전에 출판한 논문에서 나온 사진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사진을 적극적으로 첨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정성 동요소 분석입니다. 안정성 동요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탄소나 질소 분석을 통해서 매장자 그리고 피장자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이제 이 그 피장자가 속했던 집단의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동일한 그 연구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존의 연구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교역이나 그 옛사람들이 이주 양상을 밝히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티론튬이나 산소 분석과 같은 이제 그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된 기법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시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스티론튬이나 산소 분석 결과값에 저희가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는 아직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일단은 이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이나 그 동물, 특히 가축이죠. 가축의 스트론튬이나 산소 동요소 분석 결과 값을 이제 기초 자료를 획득하는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 제가 여기 치아 혹은 뼈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그 스트론튬이나 산소 동요소는 유년기에 이미 치아가 생성되면서 한번 결정이 되고, 거기서 그 사람이나 동물, 그냥 가축이 이동을 해서 거기 있는 이제 물이나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또 그 몸에 있는 뼈의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결과값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치아와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그런 스트론튬이나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해서 그 결과값이 이제 그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났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묻혔을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그 신뢰성이 있는 그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도 이주나 교역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나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축이 여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죽었을 때 이러한 차이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이제 옛사람들의 이주나 교역 양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과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스트론튬이나 산소 분석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획득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다른 고고학이나 이제 고대사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값을 이제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고대사적 자료로 이제
그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목표인 그 고대 한국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그 신실크로드의 복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홍지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소의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연구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기존 계획에서 지속적인 해외 연구 활동 및 해외학자 초청이 핵심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방문 및 초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활성화 등의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소의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저희 유튜브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소 비대면 활동입니다. 저희가 연구소 비대면 활동을 소개하기 전에 그러한 연구소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원래 기존에 저희 2000년도의 연구 계획은 연구소 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현지 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학자를 연구소로 초청하여 저희 그 해외 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활동이 막히게 되면서 그러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활동들은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 연구소 비대면 활동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할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활성화 등도 결국 연구소 비대면 활동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1차 년도에 신진학자 2인을 초청하여 고고 아카데미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콜로퀴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학자들을 직접 초청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이 제한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는 해외 학자들을 비대면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연구소 연구 책임자의 콜로퀴움도 주최하였으며 국내 생물고고학 전문가 1인도 초청하였습니다. 콜로퀴움을 줌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콜로퀴움을 홍보하여 많은 외부인들의 참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콜로퀴움 영상을 유튜브로 게재하여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꾸준히 고고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연수생들을 모집하고 특강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특강의 진행이 힘들어지면서 우리 연구소는 강의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연수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학술대회 및 콜로퀴움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대상 특강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실제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특강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 중국어와 발굴 실습에 대한 특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원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연구소 교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21년 3월 18일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투맨 연구소와 연구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투맨 연구소와는 2019년 12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 연구 성과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원들과의 상호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연구교류회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인력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활동 또한 진행하였는데요. 국내 출장 및 국내 연구기관 콜로퀴움 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국내 출장을 진행하여 관련 샘플을 얻고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연구소의 활동들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기관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연구소와 MOU를 체결한 기관으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홈페이지는 2014년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연구소는 북방 관련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관련 언론 기사들 또한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SNS와 연계하여 본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와 콜로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소 홈페이지는 2020년 12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 콜로키움, 학술대회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활동들을 기록한 연구소 유튜브 계정과 연구소 홈페이지 간의 연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사진 자료 수록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홈페이지는 한 게시물에 많은 사진 자료를 실을 수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모바일과 호환되는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기존의 홈페이지는 모바일 호환이 되지 않아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변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 연구소에서 홈페이지 개편에서 변화한 사항은 게시판 디자인입니다. 우선 게시판 디자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였는데요. 개편 이전에는 목록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 제목만 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해야 했다면 개편 이후에는 제목과 함께 목록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과 더 높은 화질의 사진을 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우리 연구소는 더 양질의 자료를 게시판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소 SNS와의 연계 강화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SNS를 개설하여 연구소의 활동을 공지하고 홍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SNS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연구소 홈페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구소 SNS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연구소 SNS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과 맞물려 활성화한 유튜브 영상들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온라인 학회 및 콜로키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의 모바일 호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이전의 홈페이지는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제작되었고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개편 이후 사용하는 기기의 화면에 따라 게시판의 배치가 달라지게 되어 모바일 혹은 태블릿 PC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활성화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유튜브 활성화의 목적과 이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연구소에 온라인 활동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연구소의 활동들이 영상으로 많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를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연구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북방 유라시아 고고학 및 고대사를 홍보하고 연구소의 활동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소 유튜브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술대회에 온라인 송출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것은 학술대회 라이브 송출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를 제외하고 학술대회에 현장 참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소는 학술대회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원활한 온라인 송출을 위해 마이크, 핀마이크, 캠코더, 조명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 예정인 학술대회 또한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이며 이전 라이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온라인 참여자 및
온라인 참여자 친화적인 학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소 비대면 콜로키움 업로드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줌을 통해 비대면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줌 라이브 링크를 안내하고 있지만 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콜로키움을 듣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는 콜로키움을 녹화하고 일부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콜로키움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있고, 콜로키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콜로키움을 챙겨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북방 실크로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업로드 영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북방 실크로드 관련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좀 더 깊게 북방 실크로드를 이해하려는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비대면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리 비용이 구애받지 않고 해외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거나 그 현장에 있는 학자들을 초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효과는 현장에 직접 가거나 현장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오는 것이 더 효과가 크겠으나 솔직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더 자주 해외 학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현장 초청과 비대면 초청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상으로 이러한 비대면 활동들이 기록되어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소 콜로퀴움이나 학회들은 원래 그 유튜브나 이런 것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게 그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활동들이 저희 그 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우리 연구소와 연구소의 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홈페이지랑 SNS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로 이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연구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서로 연계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연구소의 활동들을 더욱 또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자체 컨텐츠 영상들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데,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또한 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건데요. 이러한 현장 활동들, 지금 중단된 현장 활동들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활동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그 연구소의 활동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